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수바리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진수바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제요. 주제가 소유주 불분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네. 오, 어떤 이야기인지는 진수바리님이 또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의 직장 후배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들려줘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 나라를 밝혀도 크게 상관은 없을 네네. 만한 게 네.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고 그래서 해외니까 뭐, 예. 네, 그래서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 시기는 작년, 재작년 요 정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이 시기에 20대 중반에 찡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찡. 이건 가명이긴 한데 그냥 제가 지어봤습니다. 방콕에서 태어나서 방콕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그냥 방콕 토박이에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 보니까 문득 이제 취직을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알아보다가 눈에 띈 곳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본인 전공을 좀 살릴 수 있고 급여도 괜찮고 뭐 업무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고 복지도 괜찮을 것 같아서 회사가 좀 이름이 있는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력서를 넣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력서를 넣은 거죠. 근데 바로 인터뷰가 가능하겠냐 연락이 와서 방콕에 있는 본사로 면접을 보러 간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합격을 했어요. 근데 크고 작은 문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턴십을 6개월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두 번째 문제가 방콕이 아니고 방콕에서 저 멀리 북동쪽에 위치한 콩켄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여기 제가 실제로 거리를 좀 재봤는데 지도에서 한 400-5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방콕에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 살다가 해남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찡은 방콕을 벗어나 본 적이 친구들하고 여행 갔을 때 몇 번 이렇게밖에 없었어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고 회사는 괜찮고 나중에 방콕으로 다시 뭐 발령 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입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첫 출근까지 한 2-3주 정도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콩켄의 방을 알아보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태국은 보통 인터넷이나 태국에서 쓰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방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찡 역시 그 커뮤니티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알바하면서 모아뒀던 돈도 거의 없고 돈 벌러 가는데 월세를 좀 많이 내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금액을 좀 낮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공인중개사랑 컨택이 됐는데 뭐 이런저런 조건 이야기도 하고 찡이 자기 본인 사정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쭉 듣더니 혹시 주택도 괜찮아요? 이렇게 메신저가 온 거예요. 사실 찡은 주택보다는 콘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콘도는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집이 괜찮다면 주택도 상관없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진을 보내줬는데 집 입구에서부터 화장실까지 수십 장을 이렇게 보내주더래요. 근데 차고도 있고 수영장도 딸린 2층 주택인데 사진을 보니까 이 정도면 주택이어도 진짜 너무 비싸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월세를 말해주더래요. 우선 보증금은 없고 월세가 조금 셌대요. 근데 많이 세진 않았고 살짝 무리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사진을 보니까 무리를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6개월치 월세를 미리 선납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집도 가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뭐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사진만 보고 덥석 계약을 한 거죠. 예. 네, 어차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토지 건물 특성상 주소지 이전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전입신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집주인이 있는데 단독으로 살고 있고 거기 가족 외에는 그 주소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고 크게 상관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꽁깽까지 가게 됩니다. 저녁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아침이더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메시지가 왔대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금방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1층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제 반겨주시더래요. 인상도 밝고 참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들 많이 막 울렸겠다. 막 이런 칭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2층에 살면서 주의사항이나 뭐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네. 비상열쇠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집에 올라간 거예요. 집에 올라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렇게 띠띠띠띠 치고 들어갔는데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더래요. 예. 사진으로는 공간감도 좀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니까 되게 넓고 좋더래요, 집이.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가전들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 참 잘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싸운 짐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출근 전까지 이렇게 며칠 살아봤는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주변에 편의점이나 카페 약간 이런 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매장 이런 게 없더래요. 한 10분 정도 걸어 나가야 편의점이 있는데 사실 좀 너무 멀잖아요. 10분 걷기에는. 그래서 한번 가서 좀 많이 사오고 회사 다니면 또 회사 근처에 뭐 마트 같은 게 있을 거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살게 된 거죠. 시간이 좀 흐르고 첫 출근을 해서 거기서 직장 인턴 동료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업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3, 4주 정도가 지났대요. 근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녁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많이 먹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에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나가봤더니 그 주인집 아주머니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혹시 부탁 하나만 좀 해도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대답을 했더니 내가 오늘 그 머피를 보러 가는데 시간 괜찮으면 같이 좀 가줄 수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여기서 머피가 뭐냐면 태국의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앞으로는 머피라고 안 하고 무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찡이 무당을 보러 가시는데 굳이 저를 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 굳이 그 무당을 보러 갈 필요도 없고 당연히 뭐 안 좋거나 좀 꺼림칙한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걸 텐데 굳이 본인을 데려가려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혼자 그런 데 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본인이 차가 없으니까 같이 좀 가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할 것도 없었고 사실 그래서 근처 드라이브나 한다 생각하고 바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대요. 본인이 운전을 하고 아주머니는 조수석에 타서 이렇게 간 거죠. 한 시간 조금 안 갔대요. 꽁깬 그 외곽 쪽에 위치한 동네였는데 양 옆으로 2층짜리 상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리였는데 여기라고 해가지고 차를 대충 세우고 상가 안으로 들어섰대요. 근데 상가가 조금 이상한 게 보통 상가라고 하면은 뭐 간판도 있고 아니면 가게는 열어놓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다 문이 닫혀 있고 이런 데가 훨씬 많더래요. 그래서 사람 사는 데인지 뭐 상가인지 이런 걸 모르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집을 따라서 2층을 올라가서 복도를 쭉 걷는데 아주머니가 어느 문 앞에 딱 서더래요. 문에다가 노크를 하고 안에서 한 40, 50대 정도 돼 보이는 한 남성분이 나오시더니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네. 근데 안을 들어갔는데 안은 생각보다 좀 깔끔했대요. 한쪽에는 이제 부적도 막 깔려있고 누가 봐도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집 같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부적이 한국에서 쓰는 그 노란 종이에 그 빨간 글씨 쓰는 그런 부적이 아니고 불상이나 뭐 돌 조각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저씨가 이제 벽 쪽에 자리를 잡고 앉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 앞에 그리고 찡은 그 뒤쪽에 앉게 됐는데 그 무당이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친하기는 해도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듣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찡이 잠깐 이렇게 나가 있으려고 일어나는데 무당이 갑자기 불러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무당이 아주머니한테 찡을 가리키면서 둘이 혹시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라고
그러니까 세입자, 그래 세입자구나, 어쩐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찡이 어벙벙하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아주머니가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자세를 좀 고쳐 앉고 얘기를 좀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 해가지고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찡의 팔을 잡아가지고 옆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찡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찡이 맞다, 여기 직장 때문에 이사 왔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네. 근데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게 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혼자 여기 뭐해서 같이 오자고 제가 쫄랐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도 집주인이 사람 하나 살리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사이가 안 좋은 동료나 뭐 상사나 누가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좀 꺼림칙한 사람은 있어도 크게 뭐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니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무당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너한테 저주를 걸었어. 근데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의심해 볼 만한 곳은 직장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정말 없어? 이렇게 묻더래요. 찡이 좀 놀란 거죠. 저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주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무당이 나도 무슨 저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원혼이 네 등 뒤에 딱 달라붙어 있다. 아주 원한이 깊어 보이는 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괜히 소름 돋고 뒤에 뭐 있는 거 같고 막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이후로 무슨 얘기를 길게 했는데 요약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위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오. 장례식을 함으로써 달라붙어 있는 혼을 속여서 혼이 도망가게끔 예. 떠나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꽤 많이 위장 장례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장례가 꺼림칙하긴 하지만 할 수는 있는데 찡은 그것보다 이제 비용이 좀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본 거죠. 금액을.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소 한 5만 바트는 될 거야 이러더래요. 그게 하나로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찡이 한 3달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해야 낼 수 있는 금액인데 안 그래도 6개월치 월세를 다 내버려서 지금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만한 여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럼 뭐 어쩔 수 없겠네, 미안하지만 나도 자선사업가는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쉬운 건 너지 내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날은 그냥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무당하고 아주머니하고 몇 분 더 대화를 하더니 그렇게 그냥 나온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주머니가 5만 바트 중에 혹시 얼마나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한 게 아니고 5만 바트가 없다, 뭐 아직 첫 달 월급도 안 나왔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냐 하면서 그 뒤로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집에 돌아온 거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전날 무당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찝찝하더래요. 그 동료들하고 그 회사 사람들 사이 인간관계가 조금 찝찝하더래요. 괜히 얘가 나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말을 의식하게 되니까 누가 자기를 좀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지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그게 같은 동기, 같은 여자 인턴 동기인데 네. 말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묘하게 돌려서 까는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여자 동기가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동기를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며칠 후죠. 찡이 그 인턴십 과정에서 조별 평가 과제 뭐 이런 걸 받았대요. 저도 인턴십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장을 따로 들어가서 어느 조가 어떻게 운영을 더 잘하는지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리는지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자기를 탐탁지 않아 하는 동기하고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근데 역할 분담을 하면서 거기서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너는 이런 걸 못하는데 왜 네가 이걸 하려고 하냐, 내가 이걸 잘하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언쟁을 벌이다가 점점 원성이 높아지고 인신공격까지 하더래요. 성형수술을 해서 그 정도일 거면 왜 했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남자 직원들한테 꼬리치면서 몸이라도 팔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더래요. 예. 근데 찡이 그걸 듣고 좀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이러더래요. 왜냐면은 찡이 사실 뭐 성형수술 뭐 이런 걸 한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얼굴은 못 봤는데 실제로 이쁘대요. 그래서 이게 얘가 나를 시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너가 나한테 저주를 걸었구나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얘 아니면은 나한테 저주를 걸 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동기들이 이제 막 말리고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게 됐는데 퇴근을 하고 좀 깊게 생각을 해봤대요. 정말 저주가 맞을까? 얘가 나한테 저주를 건 게 맞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시샘 가지고 저주를 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자니 아무래도 저주를 건 건 얘인 것 같고 그래서 주말에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주소를 받아가지고 혼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고 그 무당이 나오면서 딱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누군지 알아낸 모양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지금 상태가 더 늦으면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찡이 정말 그 위장장례밖에 답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 이게 약한 혼 같은 경우에는 혼 태우기라는 걸 해도 되는데 너무 강해서 얘를 태우려다가 너가 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찡이 하는 수 없이 제가 돈을 모아올 테니까 바로 진행해달라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이 되고 출근을 하고 그날부터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을 좀 돌아다닌 거예요. 사실 그 200만 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은행 대출에서 200만 원은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출이 잘 나오지는 않더래요. 왜냐면 인턴십에다가 지금 뭐 월급도 한 번도 안 나온 상태고 이런데 누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여태까지 펑펑 놀다가 이제 막 취업을 했는데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은행에서 6개월 그 인턴십 계약서랑 월세 6개월 선납한 거 증명할 서류랑 뭐 이것저것 들고 오면은 해준다고 하는 데가 있더래요. 그것도 200만 원 전부는 아니고 한 4만 바트, 한 160만 원 정도 해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턴십 계약서랑 뭐 집주인한테 서명 받은 이체 확인증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가서 대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에 첫 월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월급을 받고 다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200만 원을 딱 내밀고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20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고 25만 원은 부적값 그리고 나머지 25만 원이 내 수수료다.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돈으로 후려치고 이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실제로 장례식 비용에 그 정도 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맞겠거니 하면서 그냥 진행하기로 한 거죠. 근데 무당이 어떤 박스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밀면서 여기다가 너 신분증하고 핸드폰을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혼을 속이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왜냐면은 핸드폰에는 너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이거를 계속 사용하면은 혼이 너가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수 없이 이제 핸드폰하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가지고 박스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3일 후에 4일째가 되는 자정에 식을 진행할 건데 3일 동안 절대 집에서 나가지도 말고 창문도 다 가리고 집에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찡은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마음대로 쉬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찡이 대답을 한 거죠. 제가 인턴이라 출근은 꼭 해야 되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네가 평소에 절대 안 입는 옷 색이나 옷 스타일을 사서 입고 그 옷을 입고 출근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누군가에게 네 이름이 불려서는 안 되고 만약 네 이름이 불리는 게 들려도 무시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의식에 성공을 하려면 뭐 따라야죠. 빚까지 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당이 작은 자물쇠가 잠겨진 함 같은 걸 건네더래요. 이게 시에 쓸 부적이니까 항상 이 함을 갖고 있으라고. 이걸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받고 집으로 출발을 한 거죠. 가면서 시장에서 평소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한 벌 사가지고 간 거예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고 다행인 거는 매장으로 바로 출근을 했다가 거기서 퇴근을 하는 거여서 누구하고 부딪히고 이름이 불릴 만한 그런 일은 없었대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매장으로 갔다가 집으로 복귀를 한 거죠. 근데 3일째가 되는 날, 그날은 주말이어서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자정까지 집에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노트북만 하고 있었대요. 넷플릭스도 보고 뭐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낸 거죠. 근데 저녁을 먹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노트북을 켜져 있는 뭐 여러 창들을 이렇게 끌려고 보는데 동기 중에 한 명한테 메신저가 하나 와 있다는 거예요. 남자 동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기한테 조금 잘 해주는,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기한테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이 동기를 차이라고 해볼게요. 차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뭐해? 이렇게 메시지가 와 있더래요. 한 점심시간쯤에 온 거더래요. 그래서 찡이 오늘 이렇게까지 쳤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본인 장례식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좀 쉬었어.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바로 답장이 왔는데 그럼 혹시 내가 문안 좀 가도 될까? 많이 안 좋아?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찡이 괜찮아. 늦었는데 너도 그냥 집에서 쉬어. 이렇게 치고 보내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또 하나 온 거예요. 혹시 너희 집 주소가 돌비로 2025가 맞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찡이 엥? 하면서 얘가 그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써놓은 걸 지우고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보내니까 아, 내가 인사팀에 친한 형이 있어서 좀 확인해봤어. 불쾌했으면 미안해. 이렇게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불쾌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아, 그냥 괜찮다. 이렇게 답장을 하고 넷플릭스를 다시 보려는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누구지? 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좀 급한 목소리로 안에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찡이 나가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무당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그냥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지금 인터넷으로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혹시 노트북 좀 잠깐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묻더래요. 문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빌려줄 수는 있는데 문 열기가 조금 찝찝하더래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진짜 급한 거여서 그러는데 좀 빌려줄 수 없냐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잠깐 여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에서 그 메신저 올 때 그 알림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정말 다급한 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울리더래요. 카톡 계속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잠시만요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본 거예요. 근데 차이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창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찡 열면 안 돼. 열지 마. 이런 식으로 엄청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소름이 돋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래서 너 뭐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한테 답장이 바로 왔는데 이거 보는 대로 바로 메신저 꺼.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서 메신저를 바로 꺼버리고 아주머니가 밖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처음에 똑똑똑 하던 게 쾅쾅쾅으로 바뀌는 거죠. 찡 문 좀 열어줄래? 문 좀 열어볼래? 문 열어. 문 열으라고 했어. 문 열라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현관문에 그 빗장쇠라고 하나요?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거죠.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막 방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머니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갔나 해가지고 방 안에서 창문 블라인드를 슬쩍 옆으로 해가지고 1층을 내려다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1층 마당에 딱 서가지고 거실 쪽 창문을 부러져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바로 블라인드를 다시 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자정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았더래요. 네. 자정에 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무당이 오겠지 하면서 무당을 기다린 거죠.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현관문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나예요 하는 무당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면서 현관문으로 이렇게 나가려는데 그 노트북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뚜두두두두 하는 그 소리인데 이게 그 페이스타임 있잖아요. 애플 영상통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찡은 먼저 문을 안 열고 그 노트북부터 확인을 했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이더래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을 딱 받으니까 차이가 손가락을 들고 입에 가져다 대더래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작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문 열지 마. 아무도 믿지 마.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찡이 무슨 말이냐고 물은 거죠. 조용하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차이가 나 그쪽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찡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차이가 말을 이어서 일단 조금만 있으면 경찰들 올 거거든. 조금만 버텨. 절대로 문 열면 안 돼. 이러고는 그냥 페이스타임을 끊더래요. 혼란스럽죠. 찡은 밖에는 무당이 와서 문 열라고 하고 있고 이 동기는 절대 문 열지 말라 그러고 누굴 믿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밖에 무당이 와 있잖아요. 무당이 그냥 조용히 듣고 있더니 갑자기 문을 발로 차더래요. 쿵쿵 하면서. 그러더니 문 열어. 이대로 있다가 저주 못 풀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나 버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든 판단이 문을 열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래요. 왜냐면 지금 닥친 이 공포가 저주보다는 이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섭더래요. 차이든지 무당이든지 둘 중에 한 명이 나쁜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냥 저주를 받고 말지 사람한테 해를 당하기는 싫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문 최대한 걸어 잠그고 가만히 이제 거실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한 2, 3분 정도 지났을까? 그게 진짜 길더래요. 그 2, 3분이. 예. 순간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띠리리 하면서 도어락이 열리더래요. 문이 탁 열리는데 그 빗장새에 그걸 쳐놨잖아요. 거기서 탁 걸린 거죠. 거기 문이. 근데 그 문 틈 사이로 그 무당의 눈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자기를 찾는 그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더 무서운 건 빠루 있잖아요. 빠루. 그걸로 틈 사이로 넣어가지고 빗장새를 쾅쾅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빗장새가 나사 2-3개 정도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약하거든요. 그 거리가. 그렇게 빠루로 몇 번 치니까 금방 뜯어지더래요. 이제 문이 열렸고 무당이 집 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 뒤에 집주인도 같이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마스터키로 연 것 같더라고요. 도어락을. 무당이.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었으면은 이렇게 무서워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찡이 무서우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냐,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무당이 그냥 재수 없었다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들고 온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데 그게 그 날개를 달아주는 그 음료 있잖아요. 그거더래요. 그래서 이걸 따면서 찡한테 건네면서 마셔 이러더래요. 근데 딱 봐도 그 안에 이상한 거 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찡이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싫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먹이려고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막 핥히고 한 대 얻어맞고 또 발로 차였다가 입 벌리는 손가락 깨물고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당이 안 되겠는지 그 들고 왔던 빠루 있잖아요. 그걸로 뛰더래요 자기를. 팔을 렸다가 뭐 다리를 렸다가 이렇게 막 뛰더래요. 마실래 죽을래 이러더래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요 찡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마셨대요. 근데 맛은 그냥 음료 마시더래요. 그렇게 막 다 마시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무당이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급하게 굴지 말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얘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몰라도 지금 누구랑 메신저 하고 있었다고 눈치챈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하자 하더니 가방에서 무슨 도구 주머니 같은 걸 꺼내고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더래요. 둘이 같이. 근데 이제 찡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둘을 보고 있는데 지금 도망치면 도망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문제는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나한테 먹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눈이 감기더래요. 막 무서워 죽겠는데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데 그 마지막 기억하기로는 무당이랑 집주인이 찡의 다리를 끌고 거실 좀 넓은 쪽으로 끌고 가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가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정말 그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파란 베레모 그걸 딱 보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병원 천장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옆을 보니까 어머니가 깬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우시더래요. 다툼 중에 빠루에 맞아가지고 팔뼈에 좀 금이 가고 좀 다리도 다치고 이래가지고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게 된 건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왜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우선 시작은 집이에요. 그 메신저 커뮤니티로 집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그 공인중개사는 무당하고 동일 인물인 거예요. 예. 실제로 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집주인 그 아주머니는 그 무당의 협력자죠. 세입자를 그 무당한테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둘이 작업을 하는데 의식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고 그 의식을 핑계로 잠을 재워서 안 좋은 짓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 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신분까지 돈을 받고 파는 그러니까 올인원으로 정말 돈 되는 거는 그냥 다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네. 나중에 듣기로는 똘비로 2025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소유주가 없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네. 물려주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땅. 그게 소유주 불분명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땅이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국유지로 이제 귀속이 되고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땅이 너무 많기도 하고 행정 그 시스템상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런 땅에다가 불법으로 집을 짓고 점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둘이. 헐, 예.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그렇게 찡이 당했던 것처럼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집에서 몇 명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주소지 이전이 안 된다고 했던 게 그 이유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예,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땅이 정말 많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그 당시도 아니고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대요. 예.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차이 있잖아요, 차이. 그 차이는 뭐냐면 찡이 나중에 퇴원을 하고 차이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나 그쪽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차이는 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차이한테 듣기로는 첫 출근 날부터 저주도 아닌 불행이라고 부를 만한 뭔가가 계속해서 찡을 따라다녔대요. 붙어 다녔대요, 계속.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의식하기 전날 있잖아요. 퇴근하는데 그 뭔가가 너무 강렬하게 보이더래요. 그게 좀 터질 것처럼 강렬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팀에 친한 형이 있어가지고 찡의 정보를 알게 됐는데 그 정보를 확인해보니까 소유주 불분명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너무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토요일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계속 그 찡 집 근처에서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러니까 혼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긴 좀 무섭고 지켜보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둘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메신저나 페이스타임 이걸로 열지 말라고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차이가 찡의 목숨을 살린 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그 무당이 줬던 함 거기 안에 도청기랑 GPS가 들어있었대요. 호호, 예. 그리고 찡이 사는 2층 집 안에서 몰래카메라가 몇 개 나왔는데 그 찡이 쓰는 노트북 화면을 1층 집주인이 몰래카메라로 보다가 메신저로 막 연락하는 걸 보고 올라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둘은 잡혀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실제로 이 사건이 태국 언론에 보도가 됐고 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이런 미신적인 무속적인 이런 걸 믿는 게 한 반반쯤 되잖아요. 네. 누구는 귀신을 믿고 누구는 그렇죠, 귀신을 그렇죠. 안 믿고 이러잖아요. 태국은 한 8대 2 정도 돼요. 그쵸, 많이 믿지. 네. 불교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8대 2, 9대 1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에도 그냥 의심 없이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 무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몇 건 다 해가지고 SNS에서 머피 사기 방지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이 됐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섬뜩하네, 섬뜩해. 그리고 일단 진수바리님께서 네. 이 이야기를 너무 전달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더 섬뜩하고 무섭게 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네.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처음 네. 듣는 것 같은데, 거진? 네, 저도 이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네. 그거를 확실하게 알았고 오늘 진수바리님 굉장한 분이신데 이분
아, 맞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마무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랑은 하죠. 근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아, 예.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예. 아, 딴 건 아니고, 이 얘기를 듣고 좀, 이런 땅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저도. 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이제 태국이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소유주 불분명 땅이 되게 많대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귀족분들이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사를 가거나 하실 때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내장 이런 걸 꼭 무조건. 떼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네. 굉장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해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게 좀 더 소름이 돋죠. 우리나라에도 소유주가 불분명한 그런 땅들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